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0일 화요일 12시 넘었습니다. 지금 LA 시간은요. 월요일 날 아침 8시 25분인데 제가 평소보다 조금 빨리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제가 내일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음성으로 나온 이 증명서, 영문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LA 시간으로 11시에 어전 케어라는 병원에서 제가 무료로 PCR 검사 지금 예약을 해놨는데요. 이런 그 검사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중국 봉쇄, 그리고 인플레 우려, 그리고 QT, 금리 인상, 모든 이러한 악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이러한 악재까지 다 겹쳐가지고요. 겹겹이 그 퍼펙트 스톰 같이 악재만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특히 금리 인상하니까 코스닥,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38%, 920포인트 선으로 좀 내려앉았는데요. 9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완전히 쌍끌이로 매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미국의 긴축, 또 중국의 봉쇄 때문에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대만, 홍콩까지 전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쳐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어제 우리 종가 매매 종목을 신일전자로 대응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LA 날씨도요. 며칠 전에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조금 기온이 오늘은 좀 낮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지금 비 이런 그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이렇게 그 비 내릴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우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고요. 유럽 시장도 하락세. 지금 뉴욕 시장 개장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중국의 경기 둔화세 때문에 완전히 막 하락세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잠깐 좀 보자 그러면요. 코스피가 이렇게 생명선 밑으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죠. 쭉 빠지고 있는 게 중국의 봉쇄 때문에 이렇습니다.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또 한층 고조되어 있는 데다가 중국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런 경기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에 이런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에 딱 어제 몸통을 맞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마이너스 1.38%. 이렇게 빨간 생명선에 몸통이 맞게 되면요. 그 다음이 좀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오늘 역시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바람에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보시는 것 같이 일본 니케이 둘드로 일본 지수도 생명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일 하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이러한 그 기술주 중심의 부진 상황이 또 일본에 영향을 줬고요. 중국의 도시 봉쇄가 일본 기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퍼져 있는 바람에 이와 같이 니케이 둘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몸통을 이렇게 딱 맞고 나가지고 중국의 도시 봉쇄가 전체적으로 시장,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화권의 대만이라든가 홍콩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봉쇄 조치가 이렇게 또 인플레 우려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전체 시장에
하락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가 매매 종목 신일전자, 여기 창문형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원래 파세코가 대장주입니다. 지금 신일전자도 창문형 에어컨이 있고요. 무더위가 지금 예고가 되는 가운데 여름 가전시장이 뜨겁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수요, 파세코, 신일전자도 역시 창문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방마다 냉방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욱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런 그 창문형 에어컨, 신일전자 같은 이런 그 가전제품들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면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시초가로 대응했고요. 핫이슈로 대응했는데 계속해서 상승이었습니다. 끝날 무렵에 이렇게 제가 1시쯤에 또 말씀을 종가 매매로 드렸는데요. 그 위에도 상승입니다. 신일전자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제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이미 지난 주말에 방송을 해서 추천한 추천주고요. 이 신일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에게 수익을 잘 가져다 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급등과 또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뉴욕 증시를 강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것 같이 중국 봉쇄, 인플레 우려, 겹악재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다우가 마이너스 0.6%, 나스닥이 점점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이너스 1.85%,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점점 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나스닥 시장에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금리가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기술주 중심의 이런 나스닥을 더 크게 하락하게 만들고요. 여기에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그 현상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15일 동안 계속됐던 중국 상하이 도시 전면 봉쇄가 일부 풀렸는데요. 정상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주말 효과 때문에 휴일 검사 수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좀 그 확진자 수가 올라갔던 확진자 수가 주말 동안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다시 휴일 검사 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오늘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9시 현재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25만 명 정도 확진자 수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틀째 10만 명대였는데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에 관련해서 방역 지침, 거리두기 해제 내지는 완화, 이런 어떤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얘기들이고요. 오늘 우리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 4월 지금 상순, 이제 중순에 접어드는데 뭐 울진 같은 경우에는 30도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이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신일전자 같은 여름 가전제품은 5월 중순이 피크로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시다, 매수하기에는 아주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매수해서 갖고 갈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신일전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휴니드를 잠깐 그 관심주로 뒀는데요. 그나마 뭐 휴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살짝 반등은 했습니다. 이런 그 움직임,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4월 15일 날 태양절을 기념을 하면서 주요 행사, 이런 계기로 또 군사행동, 핵실험을 할 것이냐, 또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하는 이러한 그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방산 관련 휴니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상해 2주째 봉쇄, 뭐 그런데도 신규 감염자가 그렇게 그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5위의 강저우항까지 봉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류와 관련해서 또 이 해상 운임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봉쇄는 지금 중국을 하고 있는데요.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할 거고 글로벌 경기에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가 상하이인데요.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집단 봉쇄가 풀릴 시기도 지금 기약할 수 없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또 상해에 지금 생필품난까지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을 넘어가지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악재,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뉴욕 시장에 오늘 우리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관심주 몇 가지 있지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대한전선은 계속해서 제가 추천주로 말씀드리는데요. 고가놀이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데 대한전선 조금만 공시라든가 또 뉴스가 살짝 건들기만 하면 한번 치솟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대한전선 오늘도 관심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남해화학을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요. 비료 관련주입니다. 비료 관련해 가지고 식량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식량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식량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남해화학 비료 관련주고요. 관심 있게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알파홀딩스 갑자기 매집봉 형태로 계속해서 세 차례 이렇게 나와 있는 알파홀딩스인데요. 이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세계 3위의 중국 비아디 자동차 회사의 쌍용차 인수설 이 알파홀딩스는 비아디의 방열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에 관련해서 지금 관심주로 한번 알파홀딩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한전선 그리고 남해화학 알파홀딩스 여기다가 TYM 식량 위기 속에 트랙터와 같은 식량 안보 관련주 지금 조정 나왔다 어제 조금 1.85%까지 상승했던 TYM 오늘도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신일전자 지금 현재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일진홀딩스는 지난 금요일날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갔다가 이와 같이 도지 형태로 갭 하락해가지고 어제 안 좋은 형태인데요. 시외에 갑작스럽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플러스 지금 6,690원 플러스 4.53%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알파홀딩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아침에 한번 상승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수익권에 있으면 시초에 이 수익 익절하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진홀딩스 금요일날 가져갔던 PI 첨단 소재 인수전과 관련해서 요즘 M&A 인수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의 움직임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오늘 상당히 시장이 압력이 하락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요. 중국 당국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경제 수도 상하이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 규제에 돌입하면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 세계 공장, 세계 경제 2위국 중국의 경제 위기는 세계 시장에 이런 강탈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칠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아무튼 제로 코로나 정책이 또 이 세계 경제 둔화 중국이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요. 테슬라의 이러한 공장, 현지 공장, 중국 공장의 생산량 목표치가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항만 가동이 조금 봉쇄고요. 여기다가 또 차를 움직이는 트럭도 이런 봉쇄가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5일째 봉쇄 중인 상해 컨테이너 항구
단계적 봉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전면적인 봉쇄 이어간다, 오래 묶인다 이러면 전체적인 시장이 물류 비용 상승 때문에 세계 경제의 최대 걸림돌인 지금 인플레에 압력을 더 줄 걸로 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 중국의 이런 봉쇄 조치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뉴스테마 호재, 지금 움직일 만한 이러한 그 부분들은요. 일단은 러시아가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금지 조치 담은 또 제재한 합의 소식이 이런 석탄 관련, GS글로벌이 이제 석탄 관련주인데요. 우리는 GS글로벌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쳤지만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요. GS글로벌은 관심주로서 좀 빼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의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담은 제재한 합의 소식, 이런 것들이 석탄주의 움직임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BYD죠. BYD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런 쌍용차 인수설, 세계 자동차 3위 BYD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설, GS글로벌 같은 또 이러한 그 움직임도 같이 가고 있고요. GS글로벌이 석탄도 되고 또 BYD와 관련돼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BYD와 관련해 가지고요. BYD와 관련해서 알파홀딩스가 관심됩니다. BYD. 쌍용차도 그렇고요. KG그룹도 쌍용차 인수 추진이 있는데 지금 또 BYD 쪽으로 쌍용차 인수 이슈가 조금 또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주가 계속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폭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식량 위기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주가 지금 남해화학을 제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가 비료, 사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비료, 사료에 농기계 그리고 대두입니다. 이 농기계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TYM이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국철강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살짝 반등할 때 나오신 분도 있지만요. 여기 물타기에서 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GS글로벌 철강주도 또 됩니다. 이래서 복합호재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른 철강주들은 조금 미미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트 오미크론에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 공개한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가 또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더 큰 상승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요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냉방기기와 관련해서 우리 종가 매매 종목 신일전자가 주말에 이런 그 무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무더위는 찾아올 것이고요. 최근에 냉방기기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신일전자 관심 있게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또 8시 47분에 전후로 해서 카톡으로 오늘 좋은 종목으로 대응하면서 하락장 속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으로 성공 투자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 좋은 종목이 발굴이 안 됐는지 지금 대응하는 종목들 익절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홀딩에서 가져가는 종목 많지만 힘내시고 다시 한번 하락장 속에서도 이 개별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또 상승합니다. 이런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